24번째 주제는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주제를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연애 예능을 좀 보다 보니까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좋아지게 되는 순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이성적 호감도 있지만 네. 같이 일을 하다가 파트너적으로도 있는 거니까 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네. 슌디 네. 혹시 무의식적으로 사람에게 끌린 적이 있다. 이성, 동성 다. 있습니다. 이성은 어떤 경우에? 이성은 스타일이 제 마음에 든다거나 이상형이거나 조금 외적으로 보는 외적으로. 거죠. 네. 이성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키 큰 사람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키도 적당히 크고 아니면 조금 뭐랄까 이 어깨라든지 이런 게 어깨가 있고 넓고 어깨 넓고 키 크고 피부 좋고 일단 수영 선수여야 되는. 아, 그 정도 바라지도 않죠. 아, 그 정도는 네, 안 돼.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그럼 동성은? 동성은 제가 가지지 못한 마음의 넓이를 가진 사람한테 끌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성은 외적, 네. 그러니까 동성은 내적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최근에 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일을 하면서 음. 만났던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조금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싶으면은 혼자 부들부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약간 표정에 좀 티가 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 언니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상황을 되게 잘 풀어가 보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풀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상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풀어가는 네, 스타일인 되게 거죠.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가고 더불어서 남자친구나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나 이성적인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막 걔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 막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그랬대 저랬대 하는데 그 언니는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나도 좀 잘못이 있더라고 하면서 혼자 그런 상황이나 이유나 이런 걸 딱 정리를 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전 좋았어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리는 사람이네요. 네. 저는 폭이 아주 좁아가지고 당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스타일이라면 제 생각에는 슌디는 네. A4 용지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은 약간 이렇게 하지 큰 지금 저를 이렇게 돌려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비교를 하자면 그렇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동성 남자한테는 이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는 네. 길을 지나가다잖아요. 진짜 옷을 잘 입은 사람. 끌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한 1년에도 두세 번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브랜드 궁금하다. 가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다. 싶을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냐면 요즘 그래도 가까이 가면 어떤 브랜드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고 확인한다거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진짜 물어볼까 하다가 이거는 진짜 개인한 짓이다. 그렇죠. 굳이 뭐 여자가 갑자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그러니까요. 와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든 생각이 저도 향기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면 갑자기 끌려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분들을 네. 쓰는 향수. 네, 향수나 뭐 샴푸나 그런 것들이 바디워시나 있잖아요. 이런 맞잖아요. 향기가 왜 나는 걸까? 뭘 썼길래 저런 좋은 향기가 나는 걸까?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없는데 어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집에 퇴근하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이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바짝 따라 붙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좋다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있네요. 같긴 하네요. 네. 저는 그리고 이성은 이거는 좀 한상 같아요. 네, 그쵸. 그 악기를 들고 있는 여자분들. 네. 어떻게 보면 음대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뭐 첼로, 바이올린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목관악기들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길에 지나가다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카페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딱 거치돼 있으면 좋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여러 번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제가 물어보거나 뭐 네.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뭐랄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끌렸구나.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눈길이 갔으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음악 하는 사람? 있죠, 많죠. 음악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실상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바라만 봤던 사람이고. 보통 음악하는 친구들은
그 감정 표현을 음악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격해요. 아, 오히려 더 격해요. 격하다. 내가 보는 모습보다는 달라요. 다른 거고 그리고 음악하는 분들이 TV에서 보다 보면 좀 예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죠. 워낙 이 예술이라는 건데 맞아요. 음악이라는 건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악기를 다룰 때도 조심히 다뤄야 되거나 예민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뭐 저는 그래서 계속 항상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슌디 네. 썸을 타고 있는 단계에서 네. 상대가 혹시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걸 눈치챈 적 있을까요? 이게 끌어당김 중에서 내가 약간은 매력 있다 보면 저 사람이 빠르게 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럼 눈치가 빠른 거네 진짜. 눈치가 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을 했었을 때 썸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알아채는 거네. 왜냐면 저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시간을 안 쓴다고 생각해요. 답장이 빠른다거나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자주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만난다거나 이러면 서로 좋아하니까 그리고 상대가 나를 신경 쓰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빈도로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나 말투들이 보이기 때문에 눈치를 채는 거군요. 네네. 저는 눈치를 못 채는데. 그럼 약간 그거 아니에요? 눈치가 너무 없다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남자는 네. 오히려 다가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썸 많죠. 단계에서.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직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눈치를 채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눈치를 챌 겨를 없이 일단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만나는 상대한테 눈치를 채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여자가 조금 받는 경우가 많고 남자는 어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필을 알게 됐었을 때는 혹시 내가 마음이 달라지나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없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부터 얘기죠. 마음에 이미 제가 들고 있었다. 네, 썸 단계니까. 그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 하는 걸 눈치챈 거니까. 챘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만남이 시작되겠죠? 사랑이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되겠다. 사랑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나도 살짝은 조금 더 보여주는 거네요. 예를 들면 뭐 연락이 왔거나 만나자 그러면 이번 주 만나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 또 이게 오케이 신호를 알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 상대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더 티를 내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스타일 자체가 저도 마음에 들면 만나고 싶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인 경우 내가 안 좋아했는데 그가 날 좋아한다. 근데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게 일단 제 답장이 원래 느려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느린 속도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눈치를 채고 나니까 내가 마음에 변심이 생길 수 있나?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잘 안 생기는 경우. 안 돼요. 왜냐면 조금 어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할까? 아니면 나의 뭐 어떤 매력을 발견했나 보다 하면서 더 마음이 가는 조금씩 한 번씩 마음이 가거나 왜냐하면 나도 그때는 어떤 마음의 명확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부딪혀 보면서 다 일단 만나보고 했던 것 같고 나를 좋다고 하면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볼까? 했던 것 같은데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그게 굳이 감정 낭비인 것 같고 그게 내가 그 가치관, 연애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라는 게 생겨버렸으니까. 네, 생겨서 더 어려워요. 아무리 상대가 좋다고 해도 내가 아직 확신이 안 서면 아닌 것 같다.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맞는 거 같네요. 그럼. 네. 그럼 우리가 사람한테서 매력을 느끼는 요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아까 전에는 뭐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거나 이런 건데 내가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알고 지냈었을 때 이런 거는 진짜 매력적인 요소였다. 저는 성격인데 인성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 좀 남자다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줄도 알면서 고마운 거에 대해서는 또 너무 고맙다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슌디의 마음도 더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그런 사람들 찾기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매력을 느끼는 게 네. 목소리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남성분들이 많이들 목소리를 느끼는 거. 꼽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오, 저도.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뭐 외적인 걸 좋아할 수 있잖아. 그게 그쵸. 외모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부분이잖아. 목소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20살 때나 30살 때 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원래 우리가 변성기가 지나면 그 목소리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는 거를 가졌는데 저게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와,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끌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나 네. 지금 하는 일들이 좀 오디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접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외적인 건 몰라요. 네. 근데 뭐 샘플이라든지 오디오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관련된 것들을 광고를 이렇게 메일로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들었는데 이런 목소리가 있어? 오.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목소리. 오, 너무 좋네요.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서도 화가 났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좀 힘든 날도 있는데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나 그 배려하려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그게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그러니까 버럭 무조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렇게 뭐랄까 네. 조금은 그 상대한테 이해를 바라거나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 더 말해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때요?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뭐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슌지는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DJ를 하자고 한 거죠. 감사합니다. 갑자기 영원히 오는 말이었는데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목소리가 담아주세요. 좋고 네. 제 생각인데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긴 해요. 약간은 슌디가 네. 허스키한 것도 있긴 해요. 네, 맞아요. 그 목소리가 슌디의 조금의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조금 허스키해서 그 한지민 씨가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네. 좋은 얘기잖아. 한지민 씨가 DJ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한지민 씨가 한 오디오북을 들었거든요. 네네. 슌디랑은 달라. 다르다고. 이렇게 철벽을 치시네요. 아니요. 네. 또 슌디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빠르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땡땡땡 한 사람이 참 좋다. 요 땡땡땡에 우리가 뭐 성격이라든지 뭔가를 넣는 거죠. 저는 센스 있는 사람이 좋다. 센스 있는 사람? 네. 그 센스라는 건 어떻게 갖춰지는 건가요? 그런 걸 좀 얘기해 줘. 왜냐면 남자분들이 그런 거 진짜 몰라요. 센스 있다 모르죠. 그러거나 했을 때는 진짜 몰라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좀 힐링을 하고 싶은데 멀리는 못 가서 카페라도 가서 좀 힐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루프탑을 찾아오는 남자가 센스가 있는 거죠.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는 한데 멀리는 못 가니까 사람 많은 복잡한 그런 공간이 것보다는 아닌 루프탑이라는 네. 특별한 장소를 골라서 오는 거니까. 남자가 좀 또 센스가 그게 있다. 또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그런 게 전 센스 같고 그리고 어른한테 대할 때도 그런 센스가 좀 있어야 예쁨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사람 할 때 하는 행동들이 센스라든지 네. 그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딱 눈에 띄잖아요. 띄죠. 저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조금은 저 사람 센스 있네.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특히나 상황이 되게 안 좋을 때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 좀 센스 발휘해서 에이 뭐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센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느끼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중재를 또 잘하는 사람들. 네. 그건 진짜 센스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왜냐하면 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편만 들려보면 이게 더 싸움이 커질 때도 있고. 파국입니다.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나 봅니다. 알겠어. 얼른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여기에 좀 이상향적인 걸 넣은 것 같아요. 나는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걷는다는 게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대학생 때는 이렇게 걷는 데이트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뭐 우리가 사회인이 되고 어느 정도 직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잖아요. 줄죠, 있을 확실히. 수는 있지만. 네. 근데 걸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서로 그냥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카페에서 마주보고 음식점에서 마주보고 네. 아니 무언가를 다 할 때 마주보는데 걸을 때는 한 방향 보고 걷는데 그 안에서는 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내에서 하는 대화랑 야외에서 하는 대화는 다르다. 와. 근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곳이 뭐 공원이거나 아니면 한강 뭐 아니면 진짜 뭐 바다 같은 데 가서 걷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필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어디까지 걸어봤다 아니면 몇 시간 걸어봤다 이런 거 말해줘요 그냥. 신사에서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속터미널에 다시 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신사에서 고속터미널은 같은 3호선이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 금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는 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타기가 싫고 걸으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싶고 그때 약간 초여름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 걸어요. 걸어서 이제 나의 생각 정리도 하고 이렇게 또 자연을 보고 원래 자연 보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늙은이 같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 애늙은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걸으면서 생각 정리하고 그렇게 조금씩 저도 늘 바쁘게 사니까 시간 내기가 막 있진 않지만 틈이 날 때마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걷는 거는 사람마다 속도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네.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걸음걸이라든지 네, 이런 게 그쵸.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누군가랑 걷는 거는 그 네.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빠르다 그러면 내가 좀 빠르게 걸을 때도 있는 거고 네. 느리다 그러면 나도 느리게 걸어줘야 같이 걸어가는 거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속도를 맞춰야 간다는 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 행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음식점에서 에티켓을 지키다거나 네. 뭐 좀 더 챙겨주거나 저 지금 약간 감동받은 게 배려를 해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걷기도 물론 행동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속도를 맞춘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격한 공감.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찾거든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는 땡땡을 해본 적이 있다. 뭐 행동 이런 거. 행동으로 말할게요. 이거는. 저는 보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집 앞까지 간 적이 있다.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었을 네. 때는 이런 거죠. 내가 그쵸? 보고 싶거나. 제가 그냥 무턱대고 가진 않을 편이에요. 그러면 가니까 이렇게 그 만나는 상대 남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 되게 좋아했어? 좋아하죠, 보통은. 안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너 왜 왔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전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일단 가고 네. 싶었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1시간 걸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너 왜 왔어? 이러면 진짜 황당한 거네 그럼.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너무 보고 싶어서 왔지. 잠깐 1분이어도 좋고요. 5분이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자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이렇게 통화하다가 보고 싶다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그래서 운전해서 갔는데 저랑 말하는 것처럼 왜 왔어? 나 그냥 말한 건데 이러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냥 장난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보고 싶기도 한데 피곤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너가 너무 편하게 했는데 그쵸. 왔으니까 일단 하자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여자는 최소 30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출발할 때거나 어느 정도 중간쯤에 왔었을 때 나 가고 있어라고 말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럼 맞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퇴근하고 갑자기 나오는 나를 거는- 보러 와 있을 땐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퇴근 시간 아니니까 뭐 네. 예를 들면 7시라든지 뭐 9시라든지 이런 네. 시간에 딱 맞춰서 음. 카톡을 하거나 그 전에 저녁 잘 먹었는지 대화하다가 갑자기 와 있다. 딱 나 이제 앞이야. 카톡 하다가 나 여기 앞이야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감동이네 무조건. 너무 감동.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저는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도 막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네. 해준 적은 있었어요? 안 알려주던데요? 일하는 장소를 안 알려주던데요? 일하는 걸 안 알려주거나 너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라는. 이거 무언의 압박인가요, 그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오히려 자기가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조금 내가 더 여자를 케어해야 돼, 약간 보듬어야 돼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여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면서 남성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몰랐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회사 이름은 알아도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퇴근해서 오거나 아니면 일 끝나고 내가 가 있는 게 이런 생각 같아요. 뭐요? 그게 자기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도 근데 멋있어지고 싶은데 기회를 좀 주시지.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좀 그런 연애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들어봐요. 네. 저는 이런 행동을 해본 적 있다. 요 갈로에 넣고 싶은 게 네. 업어준 적이 있다. 근데 어릴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네. 남자가 여자 업고 가거나 네네. 그 약간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름. 네. 아니 남자의 백허그가 아니라 네. 여자분의 업히는 그 백허그 건데 네네. 그 대학교 시절에 업어준 적이 있었어요. 진짜 뭐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무겁구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아니 근데 무겁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서 업어준 적이 있는데 네. 요런 건 있어요.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업어줬었을 때. 뭐요? 그 사람의 향기를 온전히 느껴요. 이게 그러니까 포옹을 하는 거랑 달라요. 업어줬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가지고 그런 걸 느끼는 건데 뒤에서 얘기를 해. 그리고 네. 오디오 음성이 뒤에서 나오잖아요. 계속. 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얘기를 또 나누는 건데 그게 되게 뭔가 좋은 거죠. 문희 씨는 되게 생각보다 감수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를 온전히 느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근데 생각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들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죠. 어릴 때는 그게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면서는 네.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고백을 할 때에도 뭔가 뭐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백을 한 적도 있는 거고. 아, 그쵸. 근데 요즘에는 뭔가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말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우리가 만났었을 때도 누군가를 썸을 탈 때도 조금 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슌디는 누군가한테 업혔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편하다. 완전 편하다. 더 업어줬으면.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깨가 이렇게 듬직하구나. 너무 좋다. 알겠어. 그럼 혹시 우리가 진짜 재밌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면 이 끌어당김 줄어들잖아요, 솔직히. 줄어들죠. 그럼 이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좀 돌이켜보면 100일째 됐을 때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넘을 네. 때네요. 넘을 때쯤부터 서로의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아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100일쯤에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한 달만 해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더 빠르게끔 유통기한이 온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슬퍼요. 내가 배탈이 난 건가? 사랑의 배탈인 거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슬프고 옛날에는 안 맞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더 많이 싸우고 했다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싸울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이 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깊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며 예전에도 내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거나 내 주변에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빠르게끔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제가 한 번 최근에 그런 걸 당한 적이 있거든요. 좀 빠르게 이게 끊어진 적이. 그러고 나니까 유통기한이 나도 물론 조금 짧아졌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다들 짧아져 있구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네. 나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오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생겼었을 때 네. 연애를 지속했었을 때 대체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연애의 편안함 아니면 안정감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설렘이라든지 그 끌어당김은 줄어들었지만 무언가 다른 게 대체되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신뢰. 완전히 한 명 정도는 내 편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안정감. 그러니까 뭐 퇴근할 때 진짜 바래다 주러 오는 사람. 그리고 전화라도 오지 못해도 사람. 내가 오늘 힘들었던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애를 하는 거고 네. 연애를 갈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연애라든지 끌어당김의 유통기한은 길게 왔어요. 오히려. 얼마나요? 6개월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다르잖아요. 20대, 30대.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끌어당김을 어떻게 보면 네. 슌디도 지금은 또 그렇게 빠르게 오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면 다시 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인 환경들이 다 안정적이 생기니까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내가 좀 더 해주면 되지. 나는 지금 뭐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이 다 여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사랑을 줄 때도 더 해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저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결혼을 생각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진중하게 만나려고 지금 이제 헤어지면 끝이거든요. 아니면 춘디는 뭐 네. 연애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그쵸. 기회들이 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얘기하니까 좀 웃기네요. 네. 그럼 첫눈에 반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믿는다 혹시 안 믿는다 요거는 어떤 건가요? 첫눈에 반하는 건 저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만남으로 가기까지는 저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거죠. 네.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을 만나는데 막 종이 울렸다. 그런 건 없는 건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있을까요? 뭐야? 내가 사람을 만나다가 이 사람은 혹시 내가 결혼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 감정은 느끼죠. 어떤 사람이랑 뭐 소개팅을 하든지 어떻게 모임에서 알게 되든지 어느 했을 정도를 때, 만나다가 네,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 사람이랑은 굉장히 내가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겠다. 평생을 함께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감정을 받곤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랬으면 제가 결혼을 했겠죠 지금. 근데 그런 감정들이 생기다가도 없어져요.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네. 진짜 이런 감정들은 휘발성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말하기에 생겼었을 때 증발을 해버린 거네요. 네. 누군가는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지만 첫눈에 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첫눈에 반해서 내가 잘 좋아서. 만나다가도 네.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유통기한이 빨리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참 여자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네. 저는 안 믿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게 있어요. 남자들 중에도 네. 그 운명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 운명론이잖아요. 첫눈에 네. 반한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믿지 않는데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한 번쯤 있는 게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 방송 때 뭐 내 운명 사용 설명서라는 우리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순디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거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뭔가 내가 호감이 있는 이성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뭐 서점을 갔는데 진짜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네. 서점을 갔는데 내가 오늘 책을 사러 가서 저 책을 사야 돼.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있어. 좀 괜찮은 호감 있는 남성이. 그럼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거는 운명이라 보는 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지나가는 건가요? 지나가는 거죠.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왔는데 이렇게 부딪혔어. 네. 책을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그래 그 남자가 딱 주워주는데 네. 얼굴을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약간 살짝의 우리의 접점이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아, 저점이 있다. 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뭐요? 제가 이제 이 동생들이랑 있다가 겪은 일인데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와서 명함 같은 걸 주고 간 거야. 왜? 그러니까 마음에 순디가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너무 경계했네요. 네네네. 혼자 있을 때는 뭐 경계도 되는데 네.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이렇게 네. 명함을 주고 가면서 네. 연락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만 왜냐면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대화를 오래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호기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락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해요? 그래도 명함을 줬으니까 이걸 그냥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그 사람의 외형이 일단 그러니까 한 번은 스캔을 한다는 거죠. 스캔해야죠. 하고 이제 마음에 좀 찼으면 연락을 해볼까? 하지만 전 안 해요. 안 하는 편이네요. 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명함이라는 건 일단 그 직업이랑 다 나오는 거고 네. 얼굴이라는 걸 스캔을 했지만 또 안 하지는 해요. 않는 거네. 네. 끌어당김이 크진 않는 거네. 네. 맞죠? 호기심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이색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 인스타에서 이상형의 혹시 남자가 DM을 보내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명함을 주거나 그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온라인이니까. 요즘에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인스타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DM을 되게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보내시는데 이제 저도 몇 번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누가 봐도 복사 붙이기 한 것만 같은 그런 DM이 왔을 때가 있고 구구절절 보낼 때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분의 인스타그램에 좀 들어가서 보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떤 걸 좀 보게 되나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일단 직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올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도 성향이 다 보이니까. 살짝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났었을 때 네.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면 인스타로 DM을 보내는 것 자체는 진짜 좋은 행동은 아닌 거네요. 행동은 아닌데 요즘은 인친이라고 해서 뭐 인친을 많이 맺잖아요. 맺잖아요. 근데 그렇게 맺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서로의 되는 경우는 나쁘지 않은 스토리를 거고. 보고 되게 취향이 비슷하다든지 여기 가보니까 좋았다든지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는 진짜 말 그대로 댓글을 순수한, 남겨준다거나 맞죠. 순수한 인스타 친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더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다짜고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네. 대시를 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날 다가오면 무한다고. 맞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생길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근데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만남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뭐 만남이 생기거나 네. 맞잖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동호회라든지 동아리 같은 걸 하면서 만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생길 수는 있긴 하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매력적인 이성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동일할까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면 동일한 거 아닐까? 전 동일하다고 동일하다. 느껴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남성은 다른 친구들도 어느 정도 남자친구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포인트인 거네. 남자친구의 포인트예요. 친구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는 보통 남자를 볼 때 친구로 둘지 남자친구로 둘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부터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알다 보면은 남자친구를 되게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보통 느꼈던 사람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거네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는 네. 타고났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분명히 모습들이 다 있고. 형성이 된 거고. 근데 여자 친구들이 그냥 많은 남자 아이는 그냥 여사친이 많아요. 여사친으로만 그러니까 네. 남사친으로만 둔 거네요. 네. 뭐 술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가 없었을 때 아니면 좀 고민을 털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다른 걸 좀 조언을 구하려고 할 때 남자에 대해서 모를 때 그때만 필요한 남사친. 네. 그러다가 네. 남자들이 왜 이렇게 슬퍼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을 볼 때 이 여자만큼은 되게 여자친구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부분들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면 분명히 다른 남자들도 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빨리 선수를 쳐야겠다. 급해진다 그런 거잖아. 마음이. 내 마음이 급해지는 네. 거죠. 혹시 내가 모르는 레이더 안에서 분명히 어딘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재밌네요. 그럼 요 질문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친한 친구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술자리에 불렀어요. 불렀어. 우리가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술자리에 불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춘디가 친한 친구들 한 4명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너가 아는 오빠 그 사람 이따가 올 거야. 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단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뛰면서 일단 기다려주는 거네요. 기다려질 것 같아요. 기다려지다가 이제 그분이 오시면 질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밥은 드셨냐? 뭐는 하셨냐? 뭐 일 끝나고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는데 내 친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잡아야죠 그럼. 그러면 그런 혹시 일이 있었던 적은 있는 건가요? 이게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뭐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랑 또 다르구나. 하고 끝났던 적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이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하는 행동의 모습들도 본 거죠. 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모습 말고 맞죠? 특히나 나 외에 그분의 아는 형들이나 선배라든지 아니면 동생들이라든지 친구들한테 하는 거 보고 말투 행동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조금 가볍다 싶으면 저는 바로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더 진심인 경우가 크잖아요. 네, 맞잖아요. 보통 나한테 아니면 이성한테는 잘해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동성이라든지 친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딱 맞는 건데. 네. 여성분들은 어때요? 여성분들이요? 여자분들은 혹시 그러니까 춘디가 불려간 거예요 이제. 내가 갔어. 남자가 있는 자리에. 네. 그럼 어떨 것 같아? 일단
언제 부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늦은 시간에 불렀다 하면 안 가고요. 안 가고. 네. 근데 뭐 적당한 시간에 불러줬다라고 하면 일단 가죠. 가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좀 상황극을 잘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그 뭐 친한 친구, 그 대학 동기라든지 네. 한 8시쯤이에요. 전화가 온 거예요. 슌디, 네. 지금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네. 아는 형이랑 술 먹고 있는데 너 한 번 올래? 이렇게 딱 갔어요. 네. 술집에 갔는데 남자 4명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딱 네. 한 명, 내 친구만 알고 3명은 몰라. 네네. 그럼 뭐부터 볼 것 같아? 얼굴이요. 일단 누가 왔나? 어떤 사람이 와 있고 네, 네. 그러면 그 자리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 괜찮은 사람 옆에 일단 앉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 자리는 상관없어요. 자리는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마주 편에 앉아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옆에 앉는 게 더 좋아. 옆에 하는 게 더 이야기를 더 할 수 나누기에 있으니까. 좋죠. 어. 근데 이건 그냥 진짜 저는 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운 혹은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옆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별로면은 앞 사람이랑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옆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결국엔 나중에 앞에 사람이랑 더 많이 통하게 될 때가 있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운명 아닌 거예요? 그 테이블 안에서 그냥 운명이 갈려지는 거네요. 거예요, 그냥. 야, 그리고 신기하네 이거도. 그렇죠. 그냥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 만날 사람은 거기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진짜 어떤 이끌림인 거네요. 이끌림이 있어야 돼 서로. 그러니까 저 사람 대화 안 해도 대화를 안 했지만 저런 뭐랄까 이 남자들끼리 있는데도 좀 뭔가 묵직하다거나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묵직함. 게 있는 거. 근데 너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얘가 너무 촐싹거리는 거야. 대화를 그럼 안 하는데 돼. 너무 가벼운 대화만 하면 이거는 대화의 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알겠어. 네. 그럼 오늘 우리가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잖아. 네. 슌디. 또 네. 오랜만에 와서. 네. 어땠어요 방송?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물론 저는 안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만 겪는 일인가?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사람은 나한테는 왜 그럴까라는 그럴 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연들을 만나면서 아, 역시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고 다들 만남에 있어서는 다툼도 있고 대부분의 커플들이 이런 네.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있다. 근데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약간 제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됐으면 슌디도 좋겠습니다. 슌디 나름대로의 그 연애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연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너무 다행이죠. 저도 오랜만에 뭐 슌디랑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슌디만의 이런 솔직하게끔 네. 얘기를 해줘서 좀 재밌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네. 즐겁게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우리 클로징 코너 하면서 네.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잔잔하게 끝을 낼 것 같은데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울고 있어. 아무 운다.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 뭐 받았는데 운다 하면 저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나도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조금 네네. 궁금하게 조금 관심을 줄 것 같은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냥 같이 있어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러면 대답이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라면 어떤 헤어졌어? 대답을 할 것인지랑 두 번째는 음. 면접에서 떨어졌어. 아, 요 두 대답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 저는 첫 번째는 상실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너가 지금 남자친구를 잃어서 헤어짐을 겪고 느끼는 슬픔은 당연히 너무 큰 슬픔이다. 그 상실감은 정말 누가 야 헤어지는 것을 왜 극복을 못하냐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아플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위로를 해줄 것 같고 네.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저는 거절은 언제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네. 있는 거군요. 한 번 거절당했고 5번 거절당한 사람이 좀 더 단단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번 거절을 당해도 늘 낯설고 늘 힘든 건 거절이니까 그게 면역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다. 그래서 너의 그런 슬픔도 또 저도 또 거절을 워낙 많이 당해본 케이스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20대를 살아오면서 그런 면접 탈락이라든지 아니면 이별이라는 걸 겪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친구한테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친구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슌디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그럼 인스타와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424POD와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인스타에서 일상들을 좀 올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와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팟빵 어플로 DJ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오늘 에피소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네, 다음 이야기는 24번째 이야기 대신 화 내드립니다 입니다. 사연 기다릴게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